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박민솔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명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 마음에 드는 입시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재수를 결심한 학생입니다. 아, 네. 고대, 이과입니다. 그렇죠. 고대 어, 화공을 목표로 했다가, 그쵸. 화학과요, 화학과. 화학과. 네. 네. 화학과를 목표로 했다가, 딱 고대 화학과만 못 가서 지금. 아, 근데 제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은 학생인데, 굉장히 이제 경쟁심도 있고 또 이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어 가지고 우리 인터뷰를 꼭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음, 친구들도 인터뷰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굉장히 정중히도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오케이. 인터뷰 선생님 저 할게요."라고 오케이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고마웠던 학생 중에 한 음, 명입니다. 일단은 공통 질문부터 천천히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생기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통 질문에 이제 개인 질문을 섞어가면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대입 전형은 종합 전형 위주로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처음 고입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종합 전형을 생각을 했나요? 네. 음. 지금 중학교가 우리 정각중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각중에서 종합 전형을 생각하고 임명역으로 왔다. 그러니까 정각중에서 대부분 그 구월동에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 여학교로 치면은 숭덕, 문일, 신명, 또 저기 뭐야 석정, 임명 요렇게 한 5가지 정도 네, 보통 있을 텐데 거기로 가죠. 그중에 임명을 선택한 이유.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과학 중점 학교였기 때문인데, 저희 집 주변에 숭덕여고가 서울대를 잘 보내고 학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제 숭덕여고랑 임명여고랑 저는 끝까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네. 숭덕여고 입시 설명회에 가 보니까 다른 그 학교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좀 더 우세하더라고요, 입시가. 실제로도 제가 이제 성능여고 아이들 가리키니까 거기는 문과가 쪼끔 더 득세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실적을 인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서영고가 거의, 그러니까 서울대를 3 명을 보내도 그 3 명이 다 문과더라고요. 네. 서영고 실적이 거의 다 문과길래 음. 좀 '아 내가 가도 완전 머리가 돼도 음. 좀 힘들겠구나.' 싶었고, 임명은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음. 거기에다가 인제 임명은 과학 중점 학교였고 음. 또 과탐 8 과목도 다 해 주고 수학도 다 해 주니까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인제 임명을 선택하게 됐어요. 과학축제학교가 우리 인천여고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대신에 임명여고로 선택한 이유는? 인제 인천여고, 그래서 인제 숭덕이랑 임명 중에 임명을 가야겠다 했는데 또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여고도 있어서 인천여고도 인제 인천여고는 공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여고도 괜찮겠다.' 싶어서 갈까 했는데 항상 이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민솔 학생에 대해서 쪼끔 더 얘기하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어머니도 요쪽 이렇게 교육 쪽에 쪼끔 계시고 네, 맞아요. 그랬는데 고민을 했었는데 인제 근데 두 번째 이유가 기숙사가 있어서 임명을 갔어요. 기숙사. 네. 저는 공부 자극을 스스로 받으면 좀 엄청 하고 또 자극이 없으면 되게 느슨해지는 스타일인데 음. 그게 저의 내부에서 약간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누군가의 잔소리 이런 거보다는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보고 저 스스로가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엄마나 학원 선생님들 잔소리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느껴서 공부하고 싶고, 그래 가지고 인제 '기숙사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딱 임명여고에 기숙사가 있길래 바로 임명여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장난이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 과학중점학교랑 기숙사 요렇게 2개였는데 네. 기숙사 실제로 있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3 학년 때는 붙었는데 아예 입수 자체를 못 했고 네. 3 학년 2 때는 학년 때까진 계속 있었어요. 2 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네네. 그죠? 계속 1 학년 때, 2 학년 때 계속 이렇게 네. 있었는데 어때요? 실제로 도움이 좀 됐어요? 저는 3 학년 때 성적이 그거를 입증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참고로 얘기를 하면 1 학년, 2 학년 때 성적은 다 따지면 한 1 점대 중반 성적은 나와요. 네. 그쵸? 1.68 나옵니다. 그렇죠. 1.68 요 정도 나오니까. 근데 3 학년 1 학기 때 성적은 2 점 폭망이죠. 9가 나와요. 3 학년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 본인이 이렇게 자극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사라진 부분이 한몫했을까요? 네. 진짜 그게 컸던 게 음. 뭐랄까 제가 3 학년 1 학기 때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 공부량도 모르고 막 시간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 5 권이나 풀었는데? 그럼 1 음. 등급이나 2 등급 받겠지.' 싶었는데 인제 다른 애들은 3 학년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음. 것도 있었고 또 인제 코로나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막 근데 그 와중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말아먹어 가지고 기말고사 때 좀 회복을 못 했죠. 좀 아 많이 낮아져서. 멘탈도 네. 좀 좀 중간고사 이후로 거의 몇 힘들고. 주 동안 공부가 손에 안 잡혔어요. '이걸 어떡하지?'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그냥 쭉쭉쭉쭉 갔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그죠. 학생인데 사실은 쪼끔 아쉽게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네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고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명여고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신입생들한테 조언을 좀 해 준다. "야 임명여고 이런 게 좋아." 아니면 "이런 거 좀 별로야. 요거 좀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이 질문을 가장 어려워했던데 그냥 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 사실 임명여고가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 많은 동네에서 애들이 와요. 외고 논현, 떨어 네. 송도, 구월, 부평에서도 가끔 오고요. 네. 논현동에서도 오고 음 관교 애들은 다 임명여고 가고 그렇죠. 인제 그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완벽 네 낀 맞아요. 지점이라서. 그리고 또 옆에 백화점도 있고 네네.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네. 교통도 교통도 편리하고 좋았기 해서.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좀 잘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등급 따기 힘들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특목고 준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 많이 와요. 때문에 또 많이 오고요. 네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음. 상위권이 좀 치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한 3 등급 밑에부터는 되게 널널하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진짜 상위권 애들도 공부 안 하면 3 등급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맞 너무 그것도 치열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인제 막 솔직히 막 '그렇게 빡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음. 그냥 성적 따려고 혹은 뭐 단순히 그냥 '인명여고에서 활동 잘 챙기고 내신 잘 챙겨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오면 음. 좀 1 학년 때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첫 그렇군요. 학기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요렇게 물어볼게요. 1 학년 때 1 학기 성적보다 2 학기 성적이 확실히 높아요. 1 학년 1 학기 때는 2.0 이었는데 1 네네. 학년 2 학기 때는 1.2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2 학년 때도 1 점대를 놓친 적은 없어요. 그쵸? 네. 음 1 학년 1 학기 때는 이제 본인이 서 그 스 저기 뭐야 정각 중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선행은 어느 정도 하고 왔어요? 저는 문과까진 다 했어요. 문과 수학 그러니까 음. 미적분 원까지는 했는데 옛날 교육과정 기준으로. 네. 그래서 사실 수학은 1 학년 때는 그냥 거의 취미처럼 풀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진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과학은 어느 정도까지 선행했어요? 과학도 인제 고등학교 2 학년 원 과목까지는 다 하고 음. 심화는 못 풀고 그냥 음. 개념은 거의 3-4 번씩 돌렸죠. 개념은 네. 그래도 3-4 번씩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왔기 네.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도 2 학년 때 점수 따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 근데 과학이 생각보다 네. 그게
수학은 네. 문과랑 같이 경쟁하잖아요. 네. 근데 과학은 이과끼리 경쟁해서 등급이 막 4 명이 1 등급, 5 명이 1 등급 이래요. 실제로 이제 반 자체가 그 네. 적어지니까 그죠. 나눠지니까. 적어지죠. 네네. 인명여고 같은 경우는 13반 정도 있다 그러면은 한 5반 정도가 과학 어 중점이고. 과학 중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 반이 한 5개 정도 네네. 되니까 실제로 애들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점수 딸 수 있는, 그러니까 1 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2 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맞아요. 음. 기숙사에서도 18명 중에 4명 빼고 다 이과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14 명이 다 1, 2, 3 등급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고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임명여고의 신입생 학생들한테, 이제 신입생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어때요? 선행을 좀 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싶나요? 음 저는 솔직히 선행을 많이 한 편에 속했어요. 문과 수학까지 했으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보통 2학년 말하는, 거까지 완전 떼고 그렇죠, 갔으니까.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네네. 정도 하고 간 거죠. 특목고 맞죠. 준비하는 애들만큼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온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솔직히 수학에서는 2 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냥 1을 찍었고 막 1 등도 하고 했으니까 음. 수학은 솔직히 걱정 없었고 수학은 진짜 머리 아플 때 푸는 정도로 수학은 걱정이 없었는데 네. 진짜 그래도 전 수학 덕분에 음. 과학이나 국어, 영어 이런 걸 할 수 있어 가지고 공부 시간을 시간이 벌었다라는, 네네. 네네,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네. 그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그 선행은 특목자사 준비하는 친구들만큼 했는데 네. 특목자사를 가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 이유는 있을까요? 과학고 떨어져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인터뷰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오늘 박민솔 학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영재 학교도 했고 그 대학교 영재도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 대학교 영재는 못 했고 그냥 계속 지역 영재는 했어요, 인천 영재. 어 인천 영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인천 영재를 언제까지 했었죠? 어 중학교는 3년 내내 했고 음. 고등학교 때는 2 학년 때까지가 2 학년 때 수료를 해요. 그래서 2 학년 때까지 2년 했어요. 저 고등학교 이제 지역 영재를 했었고, 그 지역 영재 안 그래도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 영재 어떻게 도움 많이 됐어요? 어땠어요? 음 학업적으로 도움이 된 건 아닌데 그렇죠. 학업적으로는 사실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제 제가 좀 화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화학 음. 영재에 들어갔고 화학 연구를 거기서는 학교에 비해서 쪼끔 더 지식을 가진 애들이랑 연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뭔가 저도 배우는 느낌? 저도 충분히 화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음. 저도 배우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자극도 좀 받고요. 네 그리고 거기 네. 선생님들이 확실히 다른 학교에서 인제 영재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솔직히 이거 모른다고 질문을 해도 교과 내용이 아닌 걸 가져가면 "이걸 왜 가져오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인제 그분들에게 "이런 거를 읽었는데 모르겠다. 설명해 달라." 하면 알려주시고 음. 그분도 모르시면 진짜 찾아와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하고 음. 또 인제 이게 지역 영재니까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 활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인제 생기부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네. 자소서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제 자소서가 풍부해지는데 거의 30% 이상은 지역 영재가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30호가 지역 영재, 또 동아리가 또 많이 차지하겠죠. 그쵸? 그쵸. 이게 그럼 동 섞은 거죠. 음 그렇죠. 동아리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동아리 어디 나왔어요? 저는 인제 임명여고에서 과학 동아리로 탑 2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뉴턴을 나왔습니다. 이게 자부심 대단하죠. 우리 뉴턴 친구들의 이 뉴턴 자부심은 거의 뭐 이거 한일전 축구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자, 뉴턴 동아리에 대해서 쪼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총 동아리 한 학년에 몇 명 뽑아요? 9명 뽑았어요 음 저희는. 9명 정도 뽑고 이제
뉴턴 동아리를 들기 위해서 어떻게 뭐 준비를 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준비할 건 따로 왜냐면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솔직히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맨 처음에 1 차가 서류예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 같이 네. 내 동 지원서. 네네. 그걸 양식을 다운받아서 써 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썼더니 1 차가 합격이 됐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면접도 그냥 물어보는 거 최대한 다 대답을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아니 그 면접 보러 몇 명 정도 갔어요? 면접 한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30-40명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 배수에서 4 배수? 네네. 고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2 학년이 됐어요. 선배가 됐을 때 음. 1 학년 학생들을 뽑을 때 '나는 요런 거를 좀 위주로 봤다.' 요런 거 있을까요? 어 솔직하게 아 열 솔직하게. 열정은 다 있거든요. 누구나 있죠. 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척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랄까? 그동안 진짜 얼마나 중학교 때 활동을 했냐 음 아니면 꼭 과학이 아닌 왜냐면 이과로 고등학교 와서 정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문과였다가. 그래도 어쨌든 중학교 때 얼마나 자기 학생 본분에 최선을 다했냐 음. 그거가 잘 드러나는 학생을 전 뽑으려고 많이 했어요. 그럼 면접관은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들을 했었어요? 인제 중학교에서 과학 혹은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네. 레벨에 올라와 있는 학생이고, 또 그 정도 레벨에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뉴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화학이랑 생명이었고 한 명 혹은 2명 정도만 물리를 지망했기 때문에 일단은 화학이랑 생명 위주로 활동을 진행을 했고 뭐 그냥 흔한 실험들을 했어요. 아스피린 합성, 뭐 나일론 합성 이런 그냥 흔한 실험들을 했고 네.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뉴턴만의 특색 활동이라고 그렇죠. 이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 듣고 싶어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는 아무 데도 안 하고 뉴턴만 꾸준히 전통적으로 해오던 활동이 네. 2 학년 때 MBL이라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 도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2 학년 초반에 배워요. 네. 그거를 배운 거를 바탕으로 2 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끼리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서 그 MBL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해요. 음. 그래서 요 MBL에 대한 게 이제 내가 생기부를 아직 안 봤으니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당연히 동아리 기록에 남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수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쵸. 특색 활동으로 들어가죠 이게. 특색 활동으로 들어가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에서도 네. 어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뉴턴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뉴턴 동아리를 1 학년 때에서 이제 2 학년 넘어가면서 2 학년 때 들어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요 MBL 이제 컴퓨터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를 쪼금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실험을 해서 이제 생기부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제 뭐 얘기한 거, 우리랑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어 인문용어 동아리가 뉴턴이랑 ENIS가 제일 유명해요, 과학으로는. 네네. 뭐 근데 우리 음 기술 동아리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죠? 네 디카이드 디카이드. 이렇게 인제 공학 동아리는 디카이드, 과학 동아리로는 ENIS, 뉴턴이 있는데 네. 동아리를 잘 들어가면 좋은 게 어 일단은 똑똑한 애들도 뽑고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을 뽑다 보니까 뭐 소논문 대회 이런 거를 할 때도 애들끼리 꽁꽁 잘 뭉쳐서 끝까지 잘 해내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또. 흐지부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저기 뭐야, 대부분 이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고런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군요. 어 요런 거 물어봐도 쪼끔 신뢰가 안 될
려나? EMIS보다 뉴턴이 쪼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사실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ENIS의 음. 자세한 활동들을 잘 몰라 가지고. 본인이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뉴턴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MBL 네네.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쪼끔 활용할 학생들 또 이렇게 궁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뉴턴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임명여고 수상 경력 아까 얘기했던 소논문 대회 말고 또 네. 다른 대회에서 내가 조금 이 대회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했다. 왜냐면 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도 저기 뭐야 무슨 학교에서 대회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몇 번 빠지거나 요런 것도 있었었는데 네네. 어 어떤 수상 경력 이제 후배들한테 이게 팁을 줄 수 있는 어떤 경력 그러니까 "어떤 수상이 있는 대회는 꼭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할 때는 요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저는 사실 "어떤 대회는 꼭 참여해라." 이거보다는 음. 그냥 대회 공지가 뜨면 "다 나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나가 근데 이게 쪼끔 달라요. 우리 민솔 양 같은 경우는 그 대회가 모두 다 생기부에 남았던 이제 학년이었고 네네. 지금 이제 그 민솔 양보다 이제 밑에 있는 학년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하나만 이렇게 네. 남을 수 있는 생기부 작성이기 때문에 쪼끔 다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쪼금 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근데 그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인제 입시 바뀐 것도 대충 알고 있기는 음. 한데 그래도 어 상을 그 대회를 나간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대회를 나갔는데 동상을 받았으면 다른 음. 대회 나가서 은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서 한 개만 받고 끝내야지, 혹은 그냥 '하나 받았으니 난 인제 그만해도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음. 한 개를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네. 그중에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상을 하나 골라야 음. 나중에 생기부도 이쁘게 만들어지고 자소서 쓸 때도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수상 경력이 어떤 거가 내 생기부에 있는 뭐 세특이라든가 행특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잘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민솔 양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하는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민솔 양 같은 경우는 수학도 공부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고 과학도 선행이 쪼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게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 고것도 하나 꼭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들으셔야 왜냐면 이렇게 고등학교 이게 중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게 되면 '아 나도 이래야지. 요렇게 다 음. 참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참여하다가는 내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거 쪼끔 주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민솔 양이 이제 생기부 작성을 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화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집어넣었었어요. 그죠? 거의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뭐 세특에도 집어넣고요. 네. 동아리에도 집어넣고요. 뭐 수상 경력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기 장래희망에도 들어갔고 또 저기 뭐야 독서 활동에도 네. 들어갔고 행특에도 들어갔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니면 본인만의 노하우 우리 후배들한테 하나 이렇게 팁으로 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음. 어떤 학교에서 그냥 간단한 활동을 하더라도 솔직히 대학들도 다 알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근데 그렇죠. 특히나 일반계고니까. 네. 근데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건 자기 몫이거든요. 그거를 아 그냥 음. 생기부에 그냥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음. 어차피 100 중에 8은 다 그걸 그냥 기록해요. 네. 어떤 강의를 수강함 이렇게. 그래도 근 실제로 그렇게만 나오요 한 줄만 나오니까. 음. 근데 그 1,500 바이트 뭐 진로 활동 이런 거는 좀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거에서 쪼끔 더 발전을 시킨 건데, 음. 저는 기계공학 강의를 들어도 그거를 제 진로랑 연결을
시키려고 보고서를 또 따로 써서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이 고거는 선생님이 따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사람은 해 와라." 이렇게 하셔서 어. 저는 하려고 했죠. 하려고 인제 하려고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야 자기 교과목이 이제 화학이랑 뭐 이렇게 연관이 그렇게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임명 요구에서는 제공을 하고 또 민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기부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임명 요구를 오고 싶은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었고 1 학년에서 2 학년 되는 학생들이나 2 학년에서 3 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나 임용여고에서 내가 그래도 언니가 3년 정도 했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쪼끔 더 너네들이 내가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절대로 그 어떤 언니 한 명이 저 이런 내신을 가지고 완전 운 좋게 이 대학에 붙었다. 이거를 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 언니는 그 음 대학에서 생각하는 어떤 매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건데 네. 그런 사소한 그런 어쩌다가 한 번씩 합격하는 사례만 보고 '어 나도 혹시 나도 생기부 잘 챙긴 편이니까 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서 '이 정도 생기부면 됐지. 이 정도 내신이면 됐지.' 하고 쪼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쪼끔 과대평가하다 보면 좀 게을러지거든요. 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진짜 대박 사례를 보기보다는 평범한 사례들을 보고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제가 매년 제가 거의 뭐 임용여고 학생들만 거의 한 10년 정도 했고 또 생기부도 그러니까 쌓인 생기부들이 10 년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기 생기부랑 다른 친구의 생기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네네. 생기부만 보고 다른 친구 생기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 정도면 생기부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 선생님 저 생기부 뭐 15 장이에요. 20 장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장수로 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고 또 특히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장수로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특이한 케이스 보고 나도 그 언니랑 뭐 장수가 비슷하니까 23장 똑같으니까 '나도 이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인 네네. 거잖아요. 음.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그 3 학년 때 같은 경우는 임명여고가 수학도 3 과목이고 과학도 4 과목이에요. 네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지문이 100 지문이 넘게 들어가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3 학년 때 내신 따는 거라든지 아니면 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이 경험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저는 솔직히 시간이나 그런 분배가 잘 안 돼서 3 학년 때 좀 떨어진 게 맞는데 네. 제가 인제 중간고사를 좀 망하고 나서 주변 인제 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너는 그래도 1 학년 때까지 2 학년 때까지 수학이랑 과학이 다 1 등급 혹은 2 등급이니까 그냥 국어, 영어 망친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수학이랑 과학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자기가 잘하는 거를 그냥 유지를 해라. 그게 너의 음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했죠. 처음에는 인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수학이랑 과학을 엄청 했는데 자꾸 망한 국어랑 영어 등급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영어를 홍성민한테 안 배웠던 걸로 장난이고, 장난이고. 네네네. 인제 그래서 그래서 한 어느 순간부턴가 자꾸 국어랑 영어가 손에 집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성적이 뚝 떨어진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과학을 1 등급을 유지를 했고 국어랑 영어만 망했더라면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졌을 텐데 국어랑 영어는 회복도 못하고 수학이랑 과학마저도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평균 등급이 2 학년 때에 비해서 너무 뚝 떨어져서 인제 제 자존감 또한 엄청 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3 학년 때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또
범위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또 우리 민솔 학생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시험이 어려울수록 쪼끔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인데,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도 임용여고의 대부분 학생들 3 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을 많이 못 써 가지고 네네. 점수를 못 받는데, 우리 민솔 학생 같은 경우는 서술형도 너무너무 잘 쓰는, 음.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지 못한 지문이더라도 한글 내용을 가지고 영어를 본인이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서술형을 굉장히 편안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스타일이었었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 인제 점수들이,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네. 쪼끔 아쉽게 3 학년 성적이 쪼끔 덜 나왔었다.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계획이 좀 있나요? 일단은 근데 제가 인제 어 그래도 고려대학교를 1 차를 붙었는데 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인제 내년에는 한 번 더 인제 고려대학교를 수시랑 정시로 인제 같이 도전을 해 보려고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 녹음이 되고 있어서 정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기대됐던 학생이었고, 음.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만한 학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인증했다 그래 가지고 뭐 KS 마크가 찍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고생했고, 우리 인터뷰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또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고때 또 만나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